안녕하세요, 공배원입니다. 오늘은 책 기획자의 요건과 출판 기획안 작성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출판 기획자들의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독자 또는 고객 중심의 사고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책 기획자에게 열정과 의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출판 기획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그리고 저자 찾기와 협의, 그리고 출판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기획자가 갖추어야 될 요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제가 꼽은 것은 탐험 정신과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모든 사물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고와 철학, 사상, 종교를 지닌 채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서로 충돌하고 화해하고, 또 다른 집단들이 나서서 중재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기도 하고 갈등이 재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내용은 세상에 대한 일부의 해답만을 가르쳐줍니다. 진실 또는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은 스스로 탐험하고 배워야 할 일입니다. 기획자는 세상에 대해 지칠 줄 모르는 문제의식과 개방적 자세, 그리고 탐험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탐험 정신과 문제의식이 없는 편집자와 기획자는 창의적일 필요가 없는 분야로 이동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제가 책 기획자 요건으로 꼽은 것은 지식과 노하우입니다. 기획자는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항상 학습하고 외부의 역량과 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책의 저자는 대개 그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기획자는 저자만큼의 전문성은 못 미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만 합리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획자는 출판 전체에 대해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저자들과 협업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고객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알고, 전자책과 앱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출판 기술 환경 변화도 이해하며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과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으며 오랜 기간의 노력과 학습, 그리고 기획과 편집 경험을 통해서 축적됩니다. 책 기획자의 요건으로 꼽는 세 번째는 의지와 열정입니다. 책이 기획되고 집필되고 편집되는데 교정과 교열을 거쳐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통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기획자는 아이디어를 최종 상품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시장과 독자의 니즈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의지와 열정은 탐험정신, 문제의식, 지식, 노하우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거나 더 풍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책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하는 그 과정에서 그 기획자의 의지와 열정이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또한 그런 의지와 열정이 그 협업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 기획자 요건으로서 마케팅 기획 능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책이라는 상품을 시장에 제공하는 시점을 전후로 벌어지는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전략과 전술은 기획자의 몫입니다. 여기서 마케팅은 광고와 PR 전체를 포함하는 활동으로서 최근의 사용자들은 스마트 디바이스와 소셜미디어 이를 통해 중심으로 지식과 콘텐츠를 수용하고 공유하는 트렌드를 아주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기획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포괄해서 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정책들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책 기획자의 요건으로서 저는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판단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자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자나 작가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 출판사에 소속된 기획자라고 한다면 출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 역량은 내부의 역량과 그 출판사를 둘러싸고 있는 전문가들 또는 전문 업체들의 협업 역량,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할 수 없는 거를, 그러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할 수 없는 것을 했을 때 그 조직 역량에서 굉장히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단행본만 내던 출판사에서 갑자기 참고서나 전집료를 내려고 한다면 당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서나 전집료는 그 나름대로의 별도의 어떤 전문성이 요하게 되는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죠.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 또한 또 책 기획자의 요건으로 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건은 시장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입니다. 책을 기획한다는 것은, 또는 본인이 저자로서 또는 본인이 문학 작가로서 어떤 시장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 시장에 거래되는 상품, 자기가 출판하려는 또는 책을 쓰려는 분야의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 책을 쓰면 당연히 잘 나가겠지, 좋은 작품을 집필하면 당연히 잘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배제된 생각이죠. 책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혼자 만들어서 혼자 볼 게 아니라면 결국은 시장에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그럴 때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어떠한지, 그리고 독자, 즉 그 소비자들의 니즈는 과연 무엇인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는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 조사와 분석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경영학하는 사람들만의 기술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내가 내려는 책들, 그 책들이 시장에서 어떠한 책들이 많이 팔리고 어떠한 책이 많이 팔리지 않는지,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떤 그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그런 곳에서도 검색을 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관심들이 주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단순하게 조사하는 행위도 바로 시장조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시장에 대한 감각도 생기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 연구자나 컨설턴트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 조사와 트렌드 분석, 고객에 대한 니즈 분석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독자 또는 고객 중심의 사고입니다. 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책의 주인은 작가일까요? 책의 주인은 출판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의 주인은 독자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그 가치를 판단하여 자신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돈을 지불하고 그 책을 구매하여 책을 읽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책의 주인은 바로 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작가가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상품의 주인은 결국 독자여야 하고, 결국은 독자가 그 가치를 파악하고 이해해서 그것을 구매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고객들이 그 책의 가치를 사용함에 따라서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존스 소다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색상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카피에 대해서 굉장히 코멘트를 많이 하고, 온라인 투표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상품을 개발하는 거에 이런 고객들의 의견들을 계속 참고하면서 본인들이 하고 있죠.
뭐 이러한 어떤 독자들에 기반한 마케팅 이런 것들이 바로 출판 기획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출판 경영이라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바, 고객이 구매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에 대한 니즈는 타고난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이고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존스 도다처럼 그런 구체적인 실행을 해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 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출판 기획에서의 구체적인 실무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기획에서의 첫 번째 실무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기획자로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실무자들은 책을 집필하거나 또는 기획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자주 떠오르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어디단가 적어두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노트가 될 수도 있고요. 화면에 보는 이 프로그램은 킵이라고 하는 메모장입니다. 이것은 구글의 회원으로서 계정 가입을 하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스마트폰과 PC가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때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물론 이렇게 적어 놓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적어두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어서 기록해둬야 한다는 사실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계획안으로 만드는 것이 출판 기획안입니다. 자, 출판 기획안은 일종의 출판에서 건물이나 장치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기획안으로 작성하는 작업은 제목, 책 형태, 독자 대상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는 작업이겠죠. 보통 이것은 출판 기획자가 하고요. 출판 기획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출판 편집자가 출판 기획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저자가 자신이 내고 싶은 책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출판 기획안을 작성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출판 기획안을 작성해서 그것을 출판사에다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고라든가 이런 걸 샘플 원고를 같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출판 기획안은 편집 기획자가 만드는 게 맞고, 근데 기획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판 편집자가 작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책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저자가 이 출판 기획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출판 기획안이 작성된다면 출판 기획안은 제가 또 다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출판사 내부에서는 출판 기획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출판 기획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는 회의를 열게 됐죠. 경영자는 경영자 나름대로 손익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마케터나 또 영업자들은 영업자 나름대로의 의견을 낼 것이고, 같은 편집 동료들은 그것에 대한 의견도 또 내겠죠. 이런 작업들이 이제 기획회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책에 대해서 그냥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브레인스토밍 회의라는 것을 따로 설정을 해서 정말 무조건 굉장히 자유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마구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의견을 모아서 적합한 생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런 것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출판 기획안이 만들어지죠. 그럼 출판 기획안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기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출판 기획안은 사실은 정해진 형식이 있진 않아요. 보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자가 작성하거나 편집자가 작성하거나 저자가 작성하거나 이 셋 중에서 한 사람이 보통 작성을 하더라고요. 보통 그 출판 기획안에는 제목이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책의 형태가 들어가겠죠. 어떤 책을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대상 독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 책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소제목들의 목차를 정합니다. 그리고 분야를 정하죠. 이게 어떤 분야에 있는 책인지, 그 다음에 책의 수명은 어떠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야 합니다. 책의 수명 주기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쟁 상품 및 유사 도서를 분석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성, 이 책이 갖고 있는 차별성에 대한 이야기도 써줘야 하고, 헤드커피가 무엇일지 그런 문구도 써줄 수 있습니다. 또한 PR, 즉 홍보 계획과 판촉 계획, 이런 것들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책감 및 연간 판매 부수, 이런 것들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편집 방침과 디자인, 그 다음에 저자 정보, 그 다음에 기획 정보, 동기, 판매 체제 분량, 출판 시기, 이러한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을 항목별로 쓴 내용이 출판 기획안입니다. 따라서 어떻든 명백하게 뭐 정해진 출판 기획안에 서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이런 어떤 출판 기획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문서는 제가 3년 전에 책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4차 산업혁명 학습 상식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3년 전에 냈던 4차 산업혁명 상식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처음에 제가 기획안을 만들어서 제가 작성했던 출판 기획안입니다. 뭐 이름이야 출판 제안서. 저는 이제 저자로서 책을 기획해서 출판사에 제공한 거니까 제공한 거라서 제가 기획안을 쓴 사례죠. 그래서 이 책은 결국 1년에 걸쳐서 책이 집필돼서 예스24에 보면 이와 같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책 제목이 중간에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책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 뭐 이런데 목차도 이렇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제목이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고 공병훈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 책은 제가 처음에 출판 기획안을 제가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출판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뭐 분야, 제목, 내용, 이 책은 어떤 내용인지, 대상 독자는 누구고, 목차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어떤 분야이고, 책 수명은 어떻고, 경쟁 도서는 뭐가 있고, 이 책의 차별성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뭐 헤드카피도 적었고, 홍보나 판촉 계획이라든가 연간 판매 부수 그 정도, 가격도 좀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의견들, 그 밖에 요구사항, 그 다음에 공병원에 대한 이렇게 소개, 이런 식으로 출판 기획안은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저되고 출판 계약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책으로서 나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출판 기획안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획안이 이제 출판사에서 결정됐거나 이랬을 때, 편집부에서 결정이 됐을 때는 이런 책을 내자, 이런 기획안이 내자 했을 때는 그 저자를 찾아야겠죠. 그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랬을 때 그 저자를 찾는 작업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 출판 편집자와 기획자들은 저자 집단을 많이 자기가 확보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결국 책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책의 저자, 즉 작가의 역량이고, 이 작가의 역량에 의해서 책의 성패가 결정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자들은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저자들의 어떤 목록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들과 그냥 목록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어떤 동료적인 친밀함과 신뢰를 가진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미 출판을 하거나 했거나 신문 잡지에 글을 실은 저자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되게 그런 저자들에 대해서는 친구를 맺거나 이런 식으로 팔로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어떤 일정 정도 신뢰적 관계를 형성해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출판 기획자가 또는 편집자가 가져야 될 되게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죠. 최근에는 브런치를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되고, 특히 자신이 출판하려고 하는 책의 그 분야에 알맞은 저자들은 그런 곳에서 많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브런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런치는 이제 그 사람들이 글을 연재하는 그런 글쓰기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있고요. 이분들 중에서는 이제 작가로서 활동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자로서 되게 경험이 많은 저자들이 글을 연재하지는 않고요. 글을 연재하진 않고 이제 주로 약간 아마추어라든가 좀 이제 신진 작가들이 많이 여기서 이제 연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재를 하고 뭐 되게 재밌는 거 많죠. 뭐 전원주택의 삶에 알게 되는 이런 것들도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상당히.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저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점들.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시민 기자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될 수 있는 역량 또는 저자가 역량이 있는 사람들도 자기 글을 여기다가 연재하기 위해서 계속 글을 실른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서, 여기에서도 자기가 분야, 예를 들어서 나는 영상에 대한 저자들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영상에 대해서 영상을 키워드로 하는, 그러니까 영상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그런 그 전문가들이거나 어떤 분야 유명하진 않아도 셀럽 같은 분들은 아니지만 셀럽이 아닌 어떤 작가들이 되게 많다는 점들도 우리가 기억해 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출판사 저자들과 계약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출판사의 첫째 가는 자산은 출판사가 확보하고 있는 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의 그 관점을 되게 명백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자로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도 출판사와 그런 자산이 되는 자신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자 또는 창작자는 출판사와 관계에서 결국은 출판이 최종 결정이 되게 되면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쓰게 되고요. 그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충분히 어떤 책을 낼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충분히 서로 간에 협의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판 계약서에는 원고 인도 날짜, 저작권료 어떻게 지불하는지, 선불 계약금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작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판사가 최악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저작권료를 못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치해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출판사들은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책을 쓸 때는 뭐 5, 6개월에서 몇 년 가까이 책을 쓰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죠. 근데 모든 출판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곳과 계약을 맺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그 출판 기획자의 요건과 그 출판 기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무들을 좀 살펴봤고, 특히 출판 기획안 작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야기가 되면, 책 기획자로서의 조건은 탐험정신, 문제의식, 지식과 노하우, 의지와 열정, 마케팅 기획 능력, 현실 가능성에 대한 판단, 시장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 독자 또는 고객 중심의 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책 기획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판 기획에서 구체적인 실무는 아이디어를 출판 기획안으로 작성하는 과정, 그리고 기획회의를 하고 저자를 찾아서 협의하고, 그리고 또 원고 청탁을 하면서 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출판 계약을 맺는 이런 과정이 출판 계약의 구체적인 실무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